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ST 구독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에서 FST 구독에 대한 분석한 레포트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FST의 월 구독 가격이 적절한지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트럭이 정말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세미트럭은 사실 2017년에 공개가 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거리 운반에서는 주행비용과 운영비용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1센트라도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한 시장에서 세미트럭이 운영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트럭에서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로부터 많은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출시하기로 한 2019년에서 2년이나 더 지났지만 아직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 2021년 1분기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기가팩토리 베를린과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각 지역으로 생산된 차량들을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더 확장할 것이고 테슬라 세미트럭도 2021년부터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1분기 어닝콜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인데 여기에도 세미트럭의 인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렉트랙 기사에 의하면 지난 3월에 일렉트랙에서 독점적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세미트럭 생산용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매달 5대의 세미트랙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어디서 생산할지에 대한 팩트는 없습니다. 정말 일렉트랙의 말 그대로 매주 5대의 차량을 생산해서 인도하게 되면 정말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2분기 어닝콜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T 구독이 나오면서 구독 자체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만 구독 가격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FST 구독에 대한 3가지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1번으로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 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까지 차량이 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적인 수익보다는 차량을 판매하는 하드웨어적인 수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재 FST의 월 구독료는 199달러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FST를 구매할 때 구독이 아닌 일시불로 사게 되면 $10,000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는 내용연수, 즉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됐는데 내용연수를 15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감가는 당연히 차량 자체의 가격만 감가가 되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도 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FSD를 차량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만 있다면 감가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차량 자체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FSD도 감가해야 된다는 저만의 전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15년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약 $56 정도의 FSD 사용 비용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으로 내용연수를 잡은 것은 생각보다 길게 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2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연수를 12년으로 보면 월간 사용금액은 $7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잡냐에 따라서 선불로 FSD를 구매한 사람의 월 비용 금액은 달라지긴 하나 약 월에 $56에서 $70 사이 정도 된다고 러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당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월 $1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 안에 포함된 건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성능 향상, 충전, 유지관리 및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비싸다고 한 이유는 FSD가 $199인데 2027년에 테슬라 차량으로 수익을 평균 $100가량 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FSD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비싼 가격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것 때문에 금액을 비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팩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수익이 하드웨어 수익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테슬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단순 자동차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순 자동차 업계에서 탈피하였기 때문에 주가는 세상에 없을 정도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애플의 재무대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도 테슬라와 비슷하게 두 가지의 큰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과 같은 상품, 즉 프로덕트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과 앱스토어,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케어 등 애플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두고 보면 상품의 매출이 서비스보다 약 2배가량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진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30%가량 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비스는 제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60%가 넘는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시총 1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시총이 더 커지고 있는 데에는 소프트웨어의 수익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이폰만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아이폰을 하나로 연결하는 앱스토어 등을 활용하여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재무제표는 테슬라의 재무제표입니다. 여기에도 서비스 앤 아더라는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항목만 보면 애플의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만약 애플과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판매 수익과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무제표의 주석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앤 아더에 포함되는 항목은 비보증 자동차 서비스, 중고차 판매, 상품 판매, 제3자에 대한 물건 판매, 그리고 차량 보험 수익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서비스와는 결이 다른 정말 생각하시는 카센터의 서비스의 느낌과 오히려 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애플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수익 창출이 아니다 보니 해당 서비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약 2027년쯤에 테슬라도 애플과 같은 수익 구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테슬라도 전 세계의 테슬라 차량이 다니면서 애플과 같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시기에 단순 자동차업에서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FSD 구독이 공식화되고 나서 테슬라 오너들에게 FSD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보다 보니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SD를 구매한 사람의 비율과 구독을 한 사람의 비율이 얼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람이 저번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FSD를 구매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FSD를 사용할 마음이 없거나 구독을 해야 할지 일시불로 사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 FSD를 구매할지 아니면 구독을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해본 결과 구독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SD 구독의 가격이 높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체험 삼아라도 다들 FSD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걸로 보입니다. 간단한 트윗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FSD 구독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실제로 FSD를 일시불로 구매한 사람과 FSD를 구독한 사람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테슬라 오너들을 보면 FSD 구독을 하는 거에 좀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199달러에 FSD를 구독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FSD를 구독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핸스드 오토파일럿과 FSD의 차이점은 신호등을 인식하고 스탑 사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FSD 구독 가격이 월에 99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해당 기술을 99달러나 되는 돈을 더 주고 사용할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술에 대해 느끼는 기대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 월에 얼마로 구독제를 시행해야 할지 아니면 시행한 게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구독 금액에 대해 추후에 기능이 업데이트됐을 때 구독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최초에 조금 높게 책정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FSD 구독의 선택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토노미 데이 때 언급된 로보택시입니다. 연간 테슬라 차량 한 대로 약 3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월로 따지면 약 2,5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FSD를 199달러에 지속적으로 구독한다는 전제하에 로보택시로 수익이 이어지게 되면 월간 약 2,300달러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해당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FSD의 구독 금액과 로보택시를 연관짓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사업과 연계될 수 있기에 FSD 구독 금액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FSD 구독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FSD에 대한 3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FSD 구독으로 인한 목표 주가 상향은 없었습니다. 3가지의 중요한 생각 중 가장 핵심은 FSD 구독과 같은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여 2027년쯤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수익이 하드웨어적인 수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팔아 생긴 이점을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승화시켜 시총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단순 제조업에서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SD의 구독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은데 가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추후에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세미트럭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